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물리치료사 안병택입니다. 현재 압구정과 여의도에서 바디안이라는 재활운동 체형 교정을 주로 하는 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모두를 위한 허리 교과서 책을 썼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허리가 아파서 한 10년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병원에 다니고 재활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게 전공으로 이어지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 허리를 일단 낫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를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경험하고 환자도 더 치료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 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이렇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국가대표 분들도 재활 도우시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14년. 네, 이번에 14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환자를 보신 거예요? 환자는 보통 제가 뭐 하루에 적으면 8명에서 한 16명까지 봤기 때문에 따로 뭐 카운트는 안 했지만. 카운트는 안 했지만 예, 굉장히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허리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공부 많이 하셨죠? 네,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허리뿐만 아니라 골프 트레이닝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골프 트레이닝을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또 이렇게 도수 치료라든지 운동 같은 거를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년 정도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때 허리가 안 좋으셨다고, 네. 그게 전공으로 이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때 허리가 아프셨던 이유는 뭐였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지갑을 선물 받았어요. 네. 근데 지갑을 선물 받고 이제 뒷주머니에 넣고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균형이 무너진 거죠. 네. 지갑이 한쪽에 있고 오른쪽에 놓고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면서 척추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됐고 또 이게 이제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악화가 됐죠. 그래서 이게 만성화되고 그래서 병원을 이제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재활을 하니까 도움이 되네. 근데 할 때는 괜찮은데 다시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할 때는 뭐 2, 3일 좋은데 다시 아파서 가게 되고 다시 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거의 대학생 때까지는 좀 힘들었죠. 예. 근데 군대 가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많이 안 앉아 있고 예,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좋아졌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복학해서 공부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하게 되면서 이래서 내가 불균형으로 자세가 안 좋아서 반복적으로 앉아 있어서 문제가 됐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는 그런 사소한 습관이 허리에 그렇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작은 습관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이렇게 넣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넣고 장시간 이제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은 기둥이 이제 대칭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 기둥이 한쪽으로 이제 높낮이가 달라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군대에 가면 한 2년, 뭐 길게는 뭐 3년. 네,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럼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도 되고 바른 자세로도 서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치료의 과정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 허리 통증이 이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과연 안 아팠던 적이 있었을까? 그 정도였어요? 네.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팠던 건 아닐까? 유전적으로 이런 거. 체형적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건강했는데 그렇게 아프고 만성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안 아팠던 적은 있나? 내가 이제 계속 아팠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아플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프다 보니까 이제 통증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특히 뭐 50대, 60대이신 분들, 뭐 70대 갈수록 아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허리 통증은 뭐 10대부터 해가지고 고르게 나타나요.
골라요? 네, 거의 고르게 나타나고, 물론 이제 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성인이 많긴 하지만, 유병률로 봤을 때는 사실 뭐 10대라고 해서 굉장히 적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고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좀 비해서 10여 년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보셨으니까 네. 좀 연령층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연령층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책상 의자에 앉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사실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 그거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군대에서 아까 좋아졌다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앉아서 항상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대 가면은 뭐 걷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훈련을 받고 해야 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좋아진 굴러야죠, 거죠. 계속. 그렇죠. 굴러야죠.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자주 움직이시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모니터 앞에서 좀 일하는 것도 많고 네. 그러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음. 앉아 있을 때 이제 바른 자세는 있어요. 음. 그래서 바른 자세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 예. 그럼에도 뭐 어깨를 한번 핀다든지, 네. 뭐 이렇게 척추를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가볍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해주시면은 예, 무리가 안 되고 좋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행동으로 찍기는 좀 어렵지만 네. 구두로라도 좀 뭔가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뭐 2시간, 3시간 뭐 그 이상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씩 일어났다가 앉는 거. 보통은 근육이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힘을 근지구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근력이 좋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한 자세에서 이제 20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분에 한 번씩 일어났다가 앉는 것만으로도 근육들이 이제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20-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전만이라는 거는 허리 척추가 이렇게 만곡을 이렇게 C자로 만드는 걸 말하는데 허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등받이에서 이렇게 앉는 거죠. 그리고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기고 아랫배 힘주고 항문을 살짝 배꼽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유지를 해주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허리랑 골반을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보통 코어 근육들이라고 하죠. 코어 근육 중에서도 속 근육들. 그래서 그 근육들이 쓰이면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디스크, 뭐 인대라든지 뼈에 이제 무리가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선은 한 2-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앉아서의 자세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일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막 1시간이 뭐야 막 2시간, 3시간까지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커피만 마시면서 손만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계속 일하시잖아요. 허리에 치명적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한 6-7시간을 안 일어나고 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움직이면은 안 좋으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척추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잖아요. 추간판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혈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손상이 나더라도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과하게 움직인 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가볍게 중립 자세, 그러니까 척추가 최소의 부하를 받는 위치에서 적절하게 움직여주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영양 공급이 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 해외에서 1년 공부하시고 또 여러 그 저술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앉아서 일을 보시면서 허리 건강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좀 운동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했고 저도 사실 일할 때는 계속 움직여요. 그러세요? 앉아있는 시간은 이제 거의 없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 구두로 이야기하고 자세 잡아드릴 거 잡아드리고 좀 근육 뭉친 데 이렇게 풀어줘야 될 때 있으면 풀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고 그때 뭐 공부할 때도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어서 한 번씩 일어나긴 했는데 네. 어쨌거나 저도 네,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공부하게 될 때는 있지만 그 후에 이제 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 번씩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자세를 바꿔주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번에 쓰신 책도 보면은 그 양도 되게 좀 있고 네 맞아요. 양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이론부터 실질적인 내용까지 쫙 이게 적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하시려면 상당히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거 하시면서도 의식하시면서 하신 거죠? 네 맞아요. 틈틈이 쓰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막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좀 쓰고 이제 정리하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자님께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10대 때부터 그 고통을 네. 오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고 사실 그때 고통 받았다라는 지금 이렇게 기억은 있지만 그때 통증 느낌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뇌가 이제 통증을 기억을 하고 그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반응을 하고 이런 작용으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잘 알고 허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안 나고 제 이제 치료받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왔던 분을 한번 예로 들었을 때 그분께서 이제 3년 전부터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난 통증이 있다. 난 이렇게 하면 아프고 나는 왜 통증이 일어날까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끊이지 않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취미생활 있으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골프를 쳤는데 자기는 이제 안 칠 거다. 그래서 장비도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렸다. 근데 혹시 예전에 가봤던 데 중에서 굉장히 기억나는 골프장이라든지 다시 가고 싶은 골프장이 있었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골프장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절벽이 이렇게 있고 뷰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혹시 허리가 이제 좋아지면은 어떤 거를 하고 싶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이제 허리가 좋아지면 원래 좀 내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 15분 이야기하는 동안 통증이 있었냐? 통증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분도 통증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집중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기억이라든지 앞으로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통증이 기억이 안 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고 통증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좋은 거나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을 돌리면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뇌 작용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저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심리상담사님께서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어린 시절에 되게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게 치유가 되신 거죠. 그랬더니 더 공감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고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감하게 되고 환자분들도 좋아하고 찾게 되고 그거랑 약간 메커니즘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심리적이나 신체적이나 이게 다 비슷비슷한 근본은 그렇군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진짜 요즘에는 그 치료의 개념이 그 질환만 살피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한번 멘트를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생체의학적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뭔가 이렇게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죠. 엑스레이, 뭐 MRI, 뭐 CT 이런 거 찍기도 하고 이제 처방을 이제 받아서 약 주사, 뭐 물리치료, 뭐 운동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체의학적 모델이 이제 주류고, 그게 아직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만성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만성.
그래서 만성 이제 환자들이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들여다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랑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 만족도, 직업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 통증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만성 환자를 이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체,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 이름을 이제 들었던 거는 한 12년 전? 거의 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거를 들었는데 제가 아팠던 기억들을 좀 되살려보고 또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일하는 거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성이 있는 거죠. 연결성이. 그래서 이런 생체, 심리, 사회적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지금 한 2, 3년 사이에 좀 부각되고 있고요. 아, 실제로? 네, 실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심리 상담을 더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명상이나 명상의 관련인 마음 챙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생체 사회 심리적 모델에서 이 심리 사회적인 거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100% 중에서 한 12% 정도. 예, 특히 만성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척추의 이제 권위자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챔손 박사께서도 이 인지 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치료가 만성 허리 통증에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병행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제 많이 추천을 하셨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만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럴 것 같아요. 고통을 더 부추길 것 같아요. 못 낫게 하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거보다 많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모델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만성인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좀 오래 하는 편이고,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드릴 때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사회적인 거를 고려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분의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떤 거에 또 가치관을 두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먹는 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심리, 사회적인 부분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큰 틀을 잡아주셨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보통 이제 허리 이렇게 하면은 디스크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수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허리 디스크입니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고, 내 허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탈출된 거가 줄어들면 좋아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허리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다 해서 통증이 심한 것도 아니고, 허리 디스크가 이제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도 통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일단 오해에서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허리 디스크랑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는 의미에서 허리 디스크는 원인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좋아질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좀 뭐가 있어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상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라든지 넘어진다든지 넘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리하게 반복됐을 때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허리를 숙이거나 숙인 상태에서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디스크 추간판이 이제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찹쌀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찹쌀떡이 이제 섬유륜이라는 조직이고, 그 안에 이제 수액이라는 안고 탁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리하게 많이 움직여지면은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 그런 식으로 반복된 동작이 무리하게 됐을 때, 그리고 자세가 안 좋았을 때도 이게 누적이 돼서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이제
그 물이랑 이렇게 결합하려는 당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분이 빠지거나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압력을 흡수하고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완화하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또 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허리 디스크라고 판정이 됐을 때 네. 수술이 아니고서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아, 그래요? 네. 그 생각보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한 뭐 4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네. 본인한테 맞는 개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한다면은 대부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보니까 그 허리 운동이 내 몸에 딱 맞는 그걸 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칙도 있고. 네, 맞아요.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코어 운동, 뭐 맥켄지 신전 운동, 뭐 맥길 빅3 운동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이제 허리에 좋다는 운동이 있는데 그 유명한 운동에 내 몸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몸이 다른데 운동에 이제 내 몸을 맞추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나한테 운동을 맞출 수 있게 적절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는 7가지 원칙으로 설명을 했고요. 일단은 척추 중립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척추 중립은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척추가 이제 채소로 부하가 걸리는 위치. 그래서 뭐 서 있을 때라든지 뭐 막대기를 이렇게 등에다 댔을 때 허리가 들어가는 이 전만이 손바닥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 정도 공간이 이제 일반적으로 척추 중립 자세예요. 약간 들어가야 되는 네, 거군요. 약간 전만을 유지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뭐 엑스레이나 그림상에서는 허리 척추 1번이랑 5번을 이렇게 선으로 그었을 때 한 40도에서 45도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뭐 골반도 앞쪽에 이제 뼈의 위치, 그 기준되는 위치가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하는 위치가 이제 중립 자세인데 이거는 이제 안 움직이는 정적인 자세일 때고 동적인 자세는 골반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한 10번 정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가는 위치. 그런 위치가 중립 자세고 그런 중립 자세를 일단 취하고 대칭이 되도록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 자세를 찾는 게 허리 운동의 첫 번째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력 운동을 보통 강조하시는데 근력 운동이 아니라 근지구력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오시는 분들도 여쭤보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아, 근육만 강하면은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허리 근육 좀 강화시켜달라. 근력 강화를 좀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근력이 강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거면은 운동선수라든지 보디빌딩 선수는 맞네요. 통증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이 뭐 힘을 많이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이 오래 쓸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20분 동안 자세를 유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근육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힘이 20분 이상 보통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할 때 근지구력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들도 보면은 몸통의 그 근지구력이 부족한다든지 젖히는 근육의 근지구력이 부족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지구력을 좀 더 강조하고 나중에 이제 좋아지고 통증이 거의 없다면은 그때는 이제 근력을 조금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지구력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근지구력은 이제 오래 쓰는 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운동이 있다기보다는 시간을 오래 하는 걸 말하죠.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를 적게 하고 횟수를 많이 하면은 이제 근지구력 운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볼륨이라든지 뭐 힘을 생성해낼 때는 무게를 높게 하고 그리고 횟수를 적게 하는 형태로 해야지 이제 근력이나 이런 볼륨을 이제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지구력 운동은 나에게 맞는 운동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한 3초도 못 했는데 3초에서 5초, 5초에서 뭐 7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통증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또 운동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근지구력을 강조해야 되고 그거는 횟수를 좀 더 많이 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혹시 그 책에 좀 구체적인 운동이 나와 있나요? 네, 책에 구체적인 운동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 네. 사실 저도 봤습니다. 네, 운동들이 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몸 상태에 맞춰서 찾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맞아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책을 읽으시면서 그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근지구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네, 맞습니다.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음 원칙이 좀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사실 양보다는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제가 강조했는데 그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걷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걷기를 뭐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뭐 디스크 환자뿐만 아니라 협착증이 있는 환자도 나중에는 뭐 걷기를 많이 하고 그러시거든요. 걷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걷기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걷기를 오래 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한 3분만 하더라도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운동이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몸에 이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키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뭐 3분이 됐든 뭐 간단한 동작을 뭐 1분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하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운동의 질을 생각해서 그런 거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걷기가 뭐 2-3시간까지는 조금 저도 생각할 때 좀 많은 것 같고 하루에 뭐 30분씩 이렇게 걷는 거는 뭐 보편적으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보통 교통운동 프로그램에 이제 걷기 프로그램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저리거나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걷는 게 좀 힘들죠. 근데 어떤 치료를 뭐 병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약간 증상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뭐 한 20분, 20분도 힘이 들다면은 10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20분 걸으신 분은 그 다음에 25분, 25분에서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시간까지 걷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한 번에 이제 확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가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 중에 하나고요. 걷는 방법도 잘 배워서 걸어야지 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걷는 방법도 조금 배워서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7가지 다 말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책에서 또 봐야 되니까 뭐 한 가지 정도만 좀 더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움직임 조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단순히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움직임 조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지구력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내가 이제 내 몸 같지 않고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재발할 확률도 높고. 그래서 내 몸이 내 몸 같게 느껴질 정도로 느리지만 천천히 움직임을 골반이 이렇게 뒤로 살짝 움직이는 거, 앞으로 가는 거, 그리고 아랫배에 뭐 힘이 들어와서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좀 느끼면서 조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을 감고 뭔가 이렇게 되게 민감하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